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공동연구소까지 차렸다니까요. 심지어 이 네덜란드 기업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오직 한국 시장에서만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판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엄청난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돈이 썩어나도 구경조차 힘들다는 그 기계를 쥐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판을 통째로 뒤흔들었는지 말이죠. 아주 짜릿하고 흥미진진한 역전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1년에 겨우 7대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가슴으로 먼저 느끼셔야 합니다. 보통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라도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손에 쥐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이 기계는 우리가 알던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고 기술력 끝내준다는 반도체 거인들이 때로 달려들어도 1년에 나오는 물량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감질나니까요. 일단 인텔이 발빠르게 한 대를 채갔고 나머지 공룡들이 침을 삼키며 제 차례만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천하의 TSMC조차 너무 비싸다며 슬쩍 발을 빼는 틈을 타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빈틈을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머니게임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었고 누가 더 독하게 매달리느냐는 집념의 승부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 괴물 같은 장비의 정체가 대체 뭔지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조금 낯설고 어려우실 텐데요. 흔히 EUV 노광 장비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우리말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 합니다. 무슨 우주선에 들어갈 법한 거창한 이름이지만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빛을 부삼아서 반도체판 위에 아주 가느다란 미세 회로를 정밀하게 그려넣는 기계입니다. 매일 품고 사는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그리고 요즘 세상을 들썩이게 만드는 인공지능까지 말이죠. 이런 첨단 기기들의 심장에는 예외 없이 반도체 칩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칩 속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도 안 되는 실핏줄 같은 회로들이 빽빽하게 얽혀 있죠. 이 회로를 얼마나 더 가늘고 촘촘하게 그려 넣을 수 있느냐에 반도체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얇게 그릴수록 좁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우겨 넣을 수 있고 그래야 속도는 더 빠르고 전기는 덜 먹는 괴물칩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회로 그리기 작업이 종이에 연필로 쓱 그어대는 것처럼 호락호락할 리가 없습니다. 워낙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해서 인간의 손 따위론 어림없고 오로지 빛의 힘을 빌려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이 가진 치명적인 걸림돌이 하나 발목을 잡습니다. 빛은 파도처럼 물결치는 성질이 있는데 이 파장이 길면 두꺼운 선밖에 그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얇고 날카로운 선을 따내려면 파장이 극도로 짧은 날카로운 빛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집니다. 기존에 쓰던 빛의 파장은 193 나노미터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빛은 파장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파장이 길면 굵은 선밖에 그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가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파장이 아주 짧은 빛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던 빛은 파장이 193 나노미터였거든요. 자, 하지만 EUV가 뿜어내는 빛은 파장이 단 13.5 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이전보다 무려 14배나 짧아진 칼날처럼 날카로운 빛이죠. 자, 그럼 이 지독하게 짧고 강력한 빛을 대체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턱이 툭 빠질 정도로 경이롭고 복잡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진공 상태의 텅 빈 공간 속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주석 방울을 1초에 5만 번씩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떨어지는 방울을 향해 고출력 레이저를 2번 연속으로 사정없이 때려 박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가 방울을 툭 쳐서 납작하게 펴주면 그 순간 두 번째 레이저가 정밀하게 조준해 완전히 터뜨려버리는 구조죠. 이때 폭발하는 주석 방울은 순간적으로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플라스마 상태로 변하면서 우리가 애타게 찾던 극자외선을 사방으로 뿜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빛을 특수 거울로 정성스럽게 모으고 굴절시켜 반도체 판 위에 내리쬐는 원리입니다. 1초에 5만 번씩 낙하하는 좁쌀만 한 방울을 레이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2번씩 맞힌다니 소름 돋지 않나요? 듣기만 해도 골리가 지끈거리는 이 괴물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수만 자그마치 수십만 개요. 무게는 수백 톤을 가뿐히 넘깁니다. 오죽하면 이 기계 한 대를 옮길 때마다 전보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뜯어내 부품별로 실어 나르는 대공사를 벌여야 합니다. 들여놓고 조립해서 제대로 굴리는 데만 몇 달이 꼬박 걸리니 지구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복잡한 기계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무시한 물건을 도대체 어떤 천재들이 만들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번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화려하게 무대 위로 등판합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정밀한 EUV 장비를 빚어낼 수 있는 기업이 지구상에 오직 ASML 딱 한 곳뿐이라는 점입니다. 기술 대국이라는 미국도, 정밀 기계 강국인 일본도 손을 놓았고 그 기세등등한 중국조차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 엄두도 못 냅니다. 오로지 네덜란드의 이 작은 거인만이 독점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전체 노광장비 판대기에서 ASML의 지분은 69%에 달하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EUV 장비만 보면 사실상 100% 독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닥에서는 ASML을 대놓고 슈퍼을이라고 떠받듭니다. 흔히 물건 파는 쪽을 을, 지갑을 여는 쪽을 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ASML은 파는 입장인데도 갑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 만큼 권력이 막강해서 그런 해괴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까지 말이죠. 이름만 대면 온 동네가 들썩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룡들이 ASML 문 앞에선 얌전하게 줄을 서서 제발 기계 좀 먼저 달라고 읍소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히게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ASML이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을 호령하던 절대 강자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회사는 1980년대 네덜란드의 작은 전자회사에서 곁가지로 찢어져 나온 직원 수십 명이 전부인 구멍가게 수준으로 출발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니콘이나 캐논 같은 거대 공룡들에게 두들겨 맞으며 존재감 없이 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그런 변방의 기업이 세계 왕좌를 찬탈할 수 있었던 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특한 비결 덕분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물건을 사다 쓰던 고객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이 회사를 악착같이 키워낸 겁니다. EUV 기술을 깎아내기 위해선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천문학적인 돈과 세월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ASML의 체급으론 감당이 안 됐거든요. 결국 2012년 참다 못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 주머니를 털어 ASML에 직접 돈을 붓고 지분까지 샀습니다. 자신들이 미래에 쓸 무기를 제 손으로 돈을 대가며 장인의 손에서 길러낸 셈이죠. 대체 왜 이 공룡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무리한 베팅을 감행했을까요? 이 EUV 기술을 손에 쥐지 못하면 미래 반도체 전쟁에서 흔적도 없이 도태될 거라는 냉혹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SMR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무력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 직접 ASMR에 돈을 투자하고 지분까지 사들였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할 장비를 만들어줄 회사를 자기들 돈으로 직접 키운 셈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투자를 했을까요? 그만큼 이 EUV 기술이 미래 반도체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ASML은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EUV 제조사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그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해낸 핵심 주역이었죠. 이 대목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가 훗날 한국이 ASML과 아주 특별한 밀월 관계를 맺게 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ASML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기계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최첨단 반도체를 세상에 아예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기술력이 하늘을 찔러도 EUV 장비가 없으면 최고 스펙의 칩을 깎아낼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ASML이 올해는 장비 요거밖에 못 만듭니다 하면 전 세계 반도체 공룡들이 그 감질나는 물량을 뺏으려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특히 가격표를 들여다보면 입이 쩍 벌어지다 못해 턱이 빠질 지경인데요. 기존 EUV 장비만 해도 한 대에 3천억 원쯤은 쥐어줘야 겨우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 최신형 모델, 그러니까 하이엔의 EUV라 불리는 차세대 괴물은 한 대에 무려 5,500억 원을 호가합니다. 일반 자동차로 치면 수만 대를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거금이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고 기가 막힌 대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5,500억 원짜리 기계를 ASML이 1년 동안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고작 7대에서 8대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매달려 이 7, 8대를 서로 채가려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형국이죠. 그러니 말 그대로 돈을 아무리 싸들고 가도 줄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으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귀한 몸인 겁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 하이엔의 이 EUV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길래 이 난리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EUV도 괴물 같았지만 하이-NA는 그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어 진화한 물건이거든요. 여기서 NA란 렌즈가 빛을 얼마나 조밀하고 정밀하게 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수치입니다. 구형 장비의 NA가 0.33에 머물렀다면 하이-NA는 이걸 0.55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숫자상으론 대략 40% 높아진 건데 이게 현장에선 어떤 의미냐 하면 기존보다 1.7배나 더 칼날처럼 정교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접도로 따지면 거진 3배 가까이 더 빽빽하고 밀도 높은 회로를 깎아낼 수 있는 셈이죠. 쉽게 말해 똑같은 크기의 반도체 판때기에 훨씬 더 많은 회로를 우겨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비의 진짜 이름은 EXE5200B인데요. 1시간 동안 웨이퍼를 무려 175장이나 뚝딱 처리해내고 회로의 가장 미세한 선을 단 8나노미터 수준까지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이전 모델보다 생산성이 60%나 껑충 뛰었으니 진짜 기염을 토할 만하죠. 그러니 미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하이엔의 이 EUV를 누가 먼저 얼마나 많이 곳간에 쟁여두느냐가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목숨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묘하고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귀하디귀한 하이엔의 이 EUV를 두고 세계 1등 파운드리인 대만의 TSMC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숨을 고르는 신중한 패를 던졌거든요. TSMC는 최첨단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의 절대 강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반도체 기술을 쥔 공룡입니다. 그런 TSMC가 하이-NA EUV를 실제 양산 라인에 본격 투입하는 시기를 몇 년 뒤로 슬쩍 미루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발목을 잡은 건 역시나 살벌한 비용 문제였습니다. 한 대에 5,500억 원이라는 돈이 워낙 무시무시한 데다 아직은 기존 EUV 장비로 여러 번 겹쳐 찍는 야매 방식을 써도 충분히 쓸만한 칩을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한 거죠. TSMC 입장에선 검증도 안 된 값비싼 신상 장비에 섣불리 판돈을 걸기보다 익숙하고 안정적인 구간을 좀 더 우려먹겠다는 영악한 셈법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텔은 가장 먼저 이 장비를 덥석 낚아채 가긴 했지만 최근 몇 년 새 경영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예전만큼의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요. 자, 그럼 이 묘한 판세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계 최고의, 아직은 기존 EUV를 여러 번 겹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칩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TSMC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비싼 신형 장비에 서둘러 돈을 쏟기보다 익숙하고 안정적인 방식을 좀 더 쓰겠다는 현명한 계산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가장 먼저 이 장비를 도입하긴 했지만 인텔은 최근 몇 년간 경영이 흔들리면서 예전만큼의 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고요. 사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세계 최고의 글로벌 공룡들이 비싸다며 주춤거리고 경영난에 허덕이며 눈치만 보던 그 결정적인 찰나에 과연 누가 이 괴물을 와락 끌어 안았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승부수부터 짚어보시죠. 삼성전자는 2025년 초 경기도 화성 캠퍼스에 하이엔의 EUV 장비를 국내 최초로 입고시켰습니다. 모델명은 EXE5000. 일단 연구개발용 장비로 먼저 판돈을 걸었습니다.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연구실에서 기술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미래 공정의 기틀을 닦으려는 영리한 포석이었죠. 삼성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해에 양산용 장비를 한 대 더 들여오고 이듬해 상반기에 추가로 한 대를 더 확보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으니까요. 파운드리 전쟁의 생사를 가를 이 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 이 괴물 장비를 가장 먼저 때려박겠다는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주저하며 셈법을 두드리는 그 틈을 노려 삼성이 차세대 고지에 깃발을 꽂으려 과감한 배팅을 감행한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을 까무러치게 만든 반전 카드는 따로 숨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2025년 9월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의 M16 공장에 하이엔의 EUV를 전격 반입합니다. 들여온 놈은 EXE5200B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삼성이 가져간 게 연구개발용 초기 모델이었다면 SK하이닉스가 가로챈 건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ASML 역사상 최초의 양산용 하이-NA 장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반도체 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대기록이 작성됩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 하면요. 원래 하이-NA 장비는 인텔이나 TSMC, 삼성처럼 CPU나 스마트폰의 두뇌를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 동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 비싼 괴물을 순수 메모리 반도체, 그것도 D램을 찍어내는 진짜 양산 라인에 냅다 꽂아버린 겁니다. 메모리 업계를 통틀어 양산형 하이-NA 이 UV를 현장에 배치한 건 SK하이닉스가 지구상에서 최초였습니다. 한 대에 5천억 원이 훌쩍 넘는 이 귀한 물건을 그것도 세계 최초로 메모리 대량 생산에 투입하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결단 말입니다. 웬만한 배짱과 도끼가 아니고선 감히 엄두도 못 낼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TSMC도 돈독이 오른다며 미루고 미국의 인텔마저 비틀거리는 이 마당에 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 비싼 장비를 미친 듯이 쟁여둔 걸까요?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앞뒤 안 가리는 무모함 때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움직임 뒤에는 숨이 턱 막힐 만큼 절박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의 폭발 때문입니다. 요즘 챗GPT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열풍이 온 지구를 거세게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이 괴물 같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굴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번개 같은 속도로 씹어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뇌의 회전 속도를 따라잡을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무조건 뒷받침되어야 하죠. 특히 HBM이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가 이 AI 시대의 명줄을 쥔 핵심 부품으로 우뚝 섰는데요. 이 HBM 판대기에서 당당하게 세계 1등 왕좌를 지키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자존심을 걸고 이 노다지 시장을 차지하려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고 있고요. 이 싸움이 얼마나 독하게 번지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2026년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초고성능 메모리인 HBM4의 양산 타이틀을 두고 그야말로 끝장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를 세계 최초로 찍어내겠다며 무섭게 시동을 걸었고 SK하이닉스 역시 2026년 양산을 관역 삼아 6세대 D램으로의 공정 전환에 전력 질주를 거듭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삼성전자는 2026년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에서 D램의 판도를 통째로 바꿀 혁명적인 신기술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옆이 아니라 위로 곧게 세우는 이른바 VCT,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라는 가공할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회로를 평지에 다닥다닥 눕혀서 그렸다면 이제부턴 초고층 아파트처럼 하늘 위로 촘촘히 쌓아 올려 똑같은 땅덩어리에 훨씬 많은 걸 집어넣겠다는 영리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초미세, 초고난도의 3차원 빌딩을 완벽하게 지어 올리려면 무조건 칼날 같은 장비가 받쳐줘야 합니다. 채널 트랜지스터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회로를 평면에 눕혀서 그렸다면 이제는 아파트처럼 위로 높게 쌓아 올려서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걸 담겠다는 똑똑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미세 초고난도 구조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노광 장비, 즉 하이-NA EUV가 무조건 등판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판이 이렇게 짜이다 보니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애초에 다른 우회로가 없었던 겁니다. AI 메모리 시장에서 왕좌를 단단히 틀어주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최고의 메모리를 찍어내야만 하니까요. 그러니 칼날 같은 미세 회로를 깎아낼 수 있는 하이-NA, 이 EUV에 사활을 걸 수밖에요. TSMC가 가성비를 저울질하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만드는 시스템 칩과 우리 한국이 목숨 거는 메모리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 기계는 미래 생존줄이나 다름없는 절대 반지였던 거죠. 그래서 몸값이 얼마든 대기줄이 얼마나 길든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고 돌진한 겁니다. 이 지독한 절박함과 과감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SK하이닉스가 내던진 또 하나의 초강수에서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2026년 3월 SK하이닉스는 ASML로부터 EUV 노광 장비를 그야말로 무더기로 쓸어 담기로 했다고 시장에 폭탄 선언을 날렸는데요.
이때 지른 금액이 자그마치 11조 9,496억 원, 거진 12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80억 달러 규모죠. 이게 얼마나 간이 부은 규모냐 하면 2024년 말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가진 전체 자산의 무려 10%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곳간의 10분의 1을 오직 노광 장비 쇼핑에 올인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초대형 거래는 2027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새로 입고될 장비만 대략 20대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괴물들은 청주와 이천 공장의 핵심 라인에 우선 배치되고 새로 뼈대를 올리는 용인 메가댐에도 당당히 입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여온 장비들은 6세대 D램인 원C를 비롯한 차세대 AI 메모리를 찍어내는데 아주 쏠쏠하게 투입되겠죠. 이쯤 되면 SK하이닉스가 EUV 확보에 얼마나 독하게 목숨을 걸었는지 뼈저리게 체감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판세가 훨씬 더 쫄깃해집니다. 보통은 물건 파는 잡상인이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고객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EUV 바닥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도도하기 짝이 없던 슈퍼 ASML이 직접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말이죠. ASML은 경기도 화성 동탄에 아주 으리으리한 신사옥을 뚝딱 지어 올렸습니다. 무려 2,400억 원을 때려 박은 이 건물은 ASML이 해외 지사에 투자한 금액 중 단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향인 네덜란드 본사를 떼고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가장 거대한 기지를 구축한 셈이죠. 이게 대체 뭘 시사하겠습니까? ASML 머릿속에 한국이 얼마나 무시 못할 시장이자 VIP 고객인지 뼈저리게 각인되어 있다는 증거죠. 아니나 다를까 2025년 11월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켓 최고 경영자가 직접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24년 4월에 CEO 왕좌에 오른 뒤 첫 해외 행선지로 한국을 낙점한 겁니다. 그가 동탄 신사옥의 테이프를 끊는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별을 단 고위 임원들이 총출동해 불을 뿜었습니다. 바닥 인사이더들은 푸켓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한국 재계의 네로라 하는 거물들과도 아주 은밀하고 밀도 높은 독대를 가졌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판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자가 한국 기업들과의 밀월 관계를 더 끈끈하게 다지려고 태평양을 건너온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날 장사가 절대 아닙니다. ASML은 아예 삼성전자와 손을 맞잡고 한국 땅의 공동연구개발센터, 일명 조인트랩까지 짓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공룡이 판돈으로 건 금액만 무려 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1조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비밀기지 안에는 삼성전자만을 위한 전용 EUV 연구소와 차세대 RD 생산 라인이 통째로 들어설 예정인데요. 여기선 삼성전자와 ASML의 천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반도체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EUV 기술을 손에 쥐고 온 지구를 독점한 타짜가 한국 기업과 나란히 앉아 다음 패를 같이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꾼과 손님 관계를 넘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진정한 혈맹이자 동반자 관계로 체급이 바뀌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위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연구소에는 삼성전자 전용 EUV, 연구소와 연구개발용 생산 라인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네, 여기서 삼성전자와 ASML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반도체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EUV 기술을 독점한 세계 유일의 회사가 한국 기업과 나란히 앉아서 차세대 기술을 같이 연구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를 사고 파는 거래 관계를 넘어서 진짜 파트너이자 동반자가 됐다는 깊은 뜻입니다. ASML은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 D램이나 이 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같은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여 년 전 삼성이 ASML의 손을 잡아주며 맺었던 인연이 이토록 끈끈한 동반자 관계로 멋지게 결실을 본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콧대 높은 ASML이 이토록 한국 시장에 극진히 공을 들이는 걸까요? 바로 이 대목에 이번 판짜기에 가장 짜릿한 반전 카드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SML의 최대 주주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컴퓨터나 폰의 두뇌인 로직 칩을 깎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천하의 TSMC나 인텔 같은 공룡들 말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이 오르면서 이 바닥의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HBM처럼 뇌 회전 속도가 빠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발한 것이죠. 그 결과가 장부상 숫자로 아주 적나라하게 증명됐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ASML의 장비 매출을 까보니 메모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1%를 찍었습니다. 연산용 반도체인 로직 부문을 역사상 처음으로 제쳐버린 겁니다. ASML 창사 이래 메모리가 로직의 코를 납작하게 누른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런데 이 노다지 메모리 시장, 특히 AI 메모리판을 뒤흔들며 하드캐리하는 주인공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리 한국의 양대 산맥입니다. 여기서 기절초풍할 만한 해괴한 숫자가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2026년 1분기에 ASML은 약 87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15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기가 막힌 건 그중 45%, 그러니까 무려 7조 원어치가 오직 한국 땅 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온 지구를 상대로 장사하는 글로벌 기업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단 하나의 나라, 한국이 책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SML 수뇌부는 한술 더 떠서 아주 대놓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메모리 기업들이 예약해둔 2026년치 장비 물량은 이미 진작에 완판 사인을 찍었다고 말이죠. 쉽게 말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장바구니에 담은 물량만으로도 ASML이 1년 동안 밤새워 찍어낼 장비가 동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이 지독한 공급 부족 사태가 2027년까지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ASML은 2026년 연간 매출 목표치를 360억에서 400억 유로 사이로 대폭 올려잡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판세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감이 딱 오시나요? ASML 곳간을 채우는 돈줄의 절반 이상이 메모리에서 나오는데 그 메모리판의 명줄을 한국이 꽉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이라는 단 한 나라의 지갑에서 쏟아지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잘 팔아치워야 ASML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악어와 악어새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장비 한 대만 달라고 ASML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처지였다면 이젠 ASML 역시 한국이라는 큰손 없인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값을 역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ASML이 동탄에 번듯한 사옥을 짓고 CEO가 비행기 날개 가차없이 날아오고 1조 원짜리 연구소까지 헌납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ASML의 상석을 아주 확실하게 꿰찼다는 말의 진짜 본질입니다. 단순히 비싼 기계를 듬뿍 사줬다는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권력추 자체가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마냥 장밋빛 환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늘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ASML이라는 단 한 장인에게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명줄이 매여 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칼날 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ASML 공장에 불이 나거나 고약한 정치적 역풍으로 장비 공급줄이 툭 끊기기라도 하면 우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공장들이 도미노처럼 올스톱되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은 최첨단 EUV 장비가 중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수출 길목을 전면 봉쇄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고성능 첨단 칩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멱살을 꽉 쥐어틀어준 것이죠. 게다가 2023년에는 한 단계 아래 스펙인 DUV 장비까지 규제 칼날을 들이대더니 2026년에 들어선 완전히 구형 장비까지 포위망을 넓혔습니다. 아래 장비인 DUV-E까지 규제 대상에 올렸고 2026년에 들어서는 구형 장비에 중국 수출 길목마저 아예 꽁꽁 틀어막으려는 살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6월에는 아주 묘하고 흥미진진한 진실 공방까지 한판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EUV 장비 한 대가 수출 규제망을 교묘히 피해 중국으로 몰래 흘러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냅다 던진 겁니다. 이에 ASML은 즉각 우리는 중국 땅에 EUV 장비를 단 한 대도 판 적이 없고 현재 중국 내에 우리 장비는 단 1mm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펄쩍 뛰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날 선신경전이 오가는 것만 봐도 이 EUV라는 물건이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국가 간 패권을 가르는 전략, 핵무기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장난은 언제든 글로벌 공급망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불씨가 될 수 있어 위험천만합니다. 게다가 12조 원이라는 거액을 장비 쇼핑에 쏟아부은 만큼 이 거대한 베팅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는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차근차근 지켜봐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요. 반도체판이란 게 워낙 호황과 불황의 롤러코스터가 심해서 만에 하나 AI 거품이 꺼지고 수요가 삐끗하면 그 막대한 투자가 고스란히 빚더미 부담으로 돌아올 부메랑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늘을 걷어내고도 변하지 않는 진짜 팩트는 이겁니다. 한때는 그저 ASML 문 앞에서 순번만 기다리던 흔한 손님 중 하나였던 우리 한국이 이제는 세계 유일의 노광장비 거인이 가장 먼저 챙기고 가장 안방 깊숙이 들이고 싶어하는 부동의 핵심 파트너로 체급이 바뀌었다는 사실 말이죠. 온 지구가 돈보따리를 싸들고 애원해도 1년에 고작 7, 8대밖에 못 찍어내는 그 귀하디귀한 장비를 메모리 대량 생산에 세계 최초로 때려박으며 미래 패권에 가장 독하게 올인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점입니다. 미국도 대만도 가성비 따지며 망설이던 그 상석을 특유의 절박함과 매서운 결단력으로 한국이 아주 야무지게 꿰찼다는 것. 이건 결코 어쩌다 걸려든 운칠기삼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1등 왕좌를 결코 뺏기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목표 하나로 회사 재산의 무려 10분의 1을 판돈으로 던질 줄 아는 무시무시한 승부사 기질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피땀 어린 결과물입니다. 자원도 하나 없고 내수시장도 코딱지만 한 이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비싼 괴물기계를 가장 귀신같이 다루는 원톱 나라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콧대 높은 슈퍼을마저 한국 땅에 사옥을 짓고 1조 원짜리 연구소를 헌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나아가 한 기업의 전 세계 매출 절반, 가까이를 들다 놨다 하는 큰 손이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한 번쯤 어깨를 으쓱하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정말 가슴 웅장해지는 역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